안녕하십니까. 내일은 3.1절입니다. 내일은 3.1절이에요. 아마 내일이 저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우리 3.1절 자유우파 대결집으로 자유우파 혁명을 이뤄내야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척결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진짜 정통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인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도 모든 가족이, 어린애 유모차가 있으면 유모차까지 모든 가족이 손에 손잡고 동참을 해야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 광화문이면 또 어떻고 여의도면 어떻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 혁명을 이뤄내야 됩니다. 3.1절 날 대한독립만세 우리가 외치면서 일제 치하 그 태극기 혁명을 내일 이뤄내야 됩니다. 저 한 줌도 안 되는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 그 다음에 저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한 좌파 헌재 재판관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자유파 보수국민의 외침에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법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고 장난 못 치도록 우리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결국 헌재가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헌재 위에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어떤 기관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의지를 짓밟는 기관에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법 연구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헌재에 국민의 뜻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대궐기로 대결집으로 저 헌재 재판관들한테 엄중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가루가 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존재할 수 없다. 이걸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사상 최대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결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침묵은 저 악에 동조하는 겁니다.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엄중하게 헌재에 편향된 정치 판결을 못하도록 엄중하게 헌재에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살아납니다. 윤 대통령이 살아나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죽어요. 재판관들요, 지금 그래도 아직 3명은 의견일치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1명은 물 건너가고, 만약에 김영도도 전 또 탄핵은 모르죠. 탄핵에서는 김영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재판관 임명이니까. 근데 그 임명 과정에도 3명이 국회 의견 안 거치고 온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3명이 의견일치 한 거 아닙니까? 군안적인 심판에도. 바로 근데 정영식, 조한창, 그 다음에 김복형 든든하다 했잖아요. 이 3명이 끝까지 뭉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견제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우파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견제도 하지만 또 이분들이 소신껏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문영배나 이미서이나 정계서이나 정정미 이런 자들이 더 이상 만약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게 판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엄중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내일 3.1절 총궐기,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날이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전 가족이 손에 손, 제주에도 전부 가족 단위로 내일은 다 나간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옛날에 조국 사태 때, 그때 개천절이나
한글날 이걸 능가할 정도로 대결집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수립 역사상 최다 결집이 되도록 참여해야 된다. 이게 나라를 구하는, 그러면 이게 윤석열을 구하는, 윤 대통령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 대통령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지금 계속 사상 최대 집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사상 최대 인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뒤덮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전한길 강사, 여의도부터 국회가 또 중요하니까 거기서부터 뒤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의도와 광화문이 그래 멀지 않습니다. 다 마음이 하나입니다. 다 결국 하나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운명적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이런 게 중요한 날이다. 이런 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많이 다녔고요. 내일 또 집회를 주도하는 분이 우리 두 추측 세력이 개신교, 종교, 그 다음에 군인들, 제한군이나 군인들, 이런 데 우리 자유파 정통 주체 세력들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가 요즘 공중파나 방송할 때마다 이 노래를 유튜브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항상 되새겨 봅니다. 제 카톡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 하나를 제가 자막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이놈이 계속 말만 하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떠들길래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찬송가인데요.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워낙에 즐겨 듣고 방송마다 많이 생각하는 가사입니다. 항상 마음에 제가 새기고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어떤 가사냐면요. 이런데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런데 제목으로 된 찬송가입니다. 요즘 찬송가의 편이 바뀌어가 옛날에 521장 이래도 또 절이 바뀌니까 찬송가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목이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런데 찬송가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가장 들어맞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한테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1절만 봐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결단할 이 시점이 딱 온 거예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자냐 우냐, 자유우파냐, 좌파 전체주의, 공산주의냐 이런 결단의 시점이 온 겁니다. 이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참이 윤석열입니다. 자유우파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 참입니다. 이 이재명이가 거짓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참과 거짓 윤석열과 이재명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걸 분명히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는 어둠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이 촛불이 응원복 촛불이 어둠이에요. 이재명이가 어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말만 하면 빛이 어쩌고 계속하니까 누가 빛이냐 말이에요. 누가 빛이냐고. 우리 자유파 정통 보수 대한민국의 정통 주체 세력 윤석열 대통령 이 빛입니다. 저 계속 체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빛과 어둠 사이에 어떻게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방송할 때마다 과연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걸 스스로에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근데 2절에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이것도 제가 많이 음미합니다. 진짜요. 우리가 빛의 편에 그다음에 참의 편에 서가 싸우는 게, 진리 편에 서가 싸우는 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 투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옛날 한남동부터 우리가 음동선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진리 편에 서서 싸우면요, 엄청나게 억압도 받고 엄청나게 우리가 피해도 보고 고생하고 진짜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교도소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끝까지 밤샘 싸우면 이런 게 우리 우파 국민들 보면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요, 비겁한 자는 물러서지만 용감한 자는 더 굳세게 나갑니다. 굳세게 나갑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명예이익 잃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노랫말입니다. 2절이.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저는 항상 우리가 빛과 참과 진리 편에 서면 항상 전진한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 목표는 뭡니까? 완전히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 이런 범죄, 조폭, 양아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을 한 번에 대청소해야 된다. 이게 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의 경험입니다. 이게 우리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표를 준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진리 따라 전진하면 끝까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런 데 가사입니다. 저는 앞부분에 항상 이것도 염두에 많이 두죠.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요, 정말 이게 악이 판치는, 이재명의 저 어둠이 판치는, 거짓이 판치는 이런 게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대위기에 처한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가 더욱 강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빛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결코 참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 좌우명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지금 어두운 이재명 민주당 이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 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언젠가는 참과 그다음에 빛과 진리가 언젠가는 승리한다. 이긴다. 이긴다. 이걸 분명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고요. 아마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총력으로 결집을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미 좌파들은 한 줌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100대 1 거의 한 줌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장외에서는 압도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마지막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빛이 이기고 참이 이기고 진리가 이긴다. 지금 잠깐 어둠이 지배하는 요 시대이에요. 또 이재명이 또 이럴 거야. 빛이 온다. 어둠에 어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넣어놓을 텐데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념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보유한 이런 나라입니다. 건국 이념을 따르는 게 이게 애국심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자,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 이걸 따르는 게 애국자입니다. 미국에도 독립정신이 있잖아요. 미국의 독립선언, 천부인권 이걸 따르는 게 애국자예요.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북한에서는 애국자입니다. 중국은 이게 모택동에 있잖아요. 그것도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이게 애국자예요. 그건 맞아요. 그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건국 이념이 있고 건국 이념을 따르는 게 애국자입니다. 그게 빛이고 그게 참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이걸 따르는 게 진리입니다. 이게 빛이고 이게 참입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이승만 대통령 건국하는 제2의 건국 전쟁으로,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든 제2의 부국 정신으로 내일 똘똘 뭉쳐서 우리가 총걸기하면 승리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거짓이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내일 총걸기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고 이재명을 이렇게 척결해야 된다. 내일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를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총궐기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그리고 저 이재명 무리를 척결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